자, 기본서 226페이지 봅시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5세트를 분명히 외워놔야 돼요. 아까 다 이제 이건 이렇게 나오듯이 아까 적었듯이 게시가 한 세트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 신청으로 잘라야지, 그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강제. 원칙은 이미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법 몇 개월이라고 배웠죠?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 이렇게.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가 있죠. 그거는 아니죠. 미쳤어요. 원칙, 공동, 애가, 단독.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한 상태가 있죠.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 A가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대위 신청, 포괄승계인 등기, 또 하나 뭐 있어요? 대리인 신청.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죠. 매도화되어 있어요. 이원화.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걸 외워두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잡을 때 세트를 구비해놔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그죠? 아줌마가 있으면 아저씨가 있죠.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가 있듯이. 그러면 우리 절대 무효가 있으면 무슨 무효가 있어요? 상대적 무효. 당연 무효가 있으면 재판사 무효. 일부 무효가 있으면 전부 무효.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학적 무효가 있으면 유동적 무효. 이렇게 세트 구비가. 근데 그런 어떤 체계들은 우리가 빨리 외워두라는 겁니다. 이 외워두라는 게 무슨 체력이에요? 바로 기초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 체력을 암기를 해놓으면 뭡니까? 암기를 해놓게 되면 기본기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본기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외워야 돼. 사실 이걸 5개를 외우지 않는 이상 다음번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 세트 구비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봐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민법 시간에 다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효가 취소. 그럼 무효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는 일단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권자의 의사 표시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이걸 뭐예요? 취소. 그러면 작년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수강생을 한번 봤어요. 그건 이제 제 수강생이죠. 2과목을 듣고 있어요. 한 과목은 민법, 하나는 공시법을 듣고 작년에 합격하셨죠. 민법이 95점 나온 수강생이에요. 재작년에는 100점짜리가 수두룩했어요. 민법도. 근데 결론은 뭡니까? 작년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딴 거 한 게 없어. 우리 요 수업 시간에 드는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냥 반복하고, 인강도 우리 강사분들이 설명한 거, 그것만 하나 듣고, 인강도 거진 안 들었어요. 인강도 안 듣고. 자, 책을 위주로 하고 수업 듣고, 그러니까 95점이 나오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공시법도 95점이 거진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이제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서 수업하시는 강사분들의 요렇게 해놓으세요. 이맘때 요거 해놓으세요. 이맘때 요거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놓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욕심 낼 필요가 없어요. 기본서도 한 건, 자, 문제집도 한 건. 그걸, 자, 도돌이표가 돼서 계속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3번 이상 보게 되면 거진 70점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마음에 우러나서 3번 이상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만 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26페이지 등기 신청.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죽도록 이제 될 거예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매했다고 한번 써보시고, 요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써보시고, 요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한번 써봐요. 그러면 요 매수인은 뭐냐? 이거는 사인이야. 요 사람들 일종의 사인입니다. 자, 요 사람은 그러면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요 두 사람은 뭐가 될까요? 당사자.
자, 요 사인이 이제 등기소로 왔다. 요 관계를 그 옆에다 이제 딱 써놔보세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요 속에서 뭔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찾아내는 게. 자, 그러면 A가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사인,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뭐가 되죠? 당사자가 되죠. 그럼 요런 옆에다 이렇게 그려서 요게 이제 등기소라고 딱 써서 그러니까 앞으로 요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 매도인, 매수인 어디로 가요? 방문 신청을 한다는 전제 요건에 어디로 가요? 등기소. 등기소에 가면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죠.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등기를 접수하러 왔죠. 일단 접수죠.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등기소에 이제 신청하러 왔잖아. 그러면 신청이고 등기관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뭘 하게 되죠?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각하를 하게 될 거야. 각하라는 것은 거부 처분이죠. 그러면 거부 처분. 등기관이 그러면 보충과 정정을 우리가 한다고. 보충, 정정.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우리는 바보가 돼야 돼, 바보. 그래서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돼. 그냥 몰라도 참아야 된다. 바보가 돼야 돼. 바보는 뭐예요? 바라보고 싶은 분,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세상은 알면서도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래야 뭐예요? 평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보충과 정정을 보정이라고 그래요. 당사자는 이제 치하를 하겠죠. 그러면 각하도 없고 보정도 없고 치하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등기부에 뭐하게 기록하게 되겠죠. 기록하게 되면 등기를 이제 교합하게 돼서 등기가 완료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야, 이 사장이. 그러면 교합하게 되면 이제 영수증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작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배단화되어 있다. 이 하나.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동거들아 그럼 뭐예요? 가세 자료를 송부하겠죠. 가세자료서 세금 거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등기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신청? 이의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뭘 줘요?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겠죠. 벌칙. 그럼 앞에 보강한다. 뭐예요? 보칙. 그러니까 여기에 보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칙. 보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사장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등기를. 그러면 사장에서 제일 공부 방법은 뭘까요? 수업할 필요 없이 둘이서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사고 팔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등기소를 못 가니까 이제 이론상 배우려니까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지금 집어넣는 대로 읽어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봐요. 등기소죠. 읽어봐요. 등기관. 뭐예요? 등기부 기록. 그럼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올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미쳤어요. 표제부는 사실이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올고는 소유권 이의 권리. 그래서 권리죠.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신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지금 여기도 아직 등기소도 아직 못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놔봐요. 사인. 요 관계를 한번 써봐요. 요 관계가 뭐냐. 이렇게 써놔요. 이제 실체관계야. 이게 실체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사인의 권리 의무,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바로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실체법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이 바로 실체법이. 자, 그러면 요 사인이 등기소로 갔어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이게 절차관계예요. 절차관계. 그러면 여기 이제 절차관계로서 이게 바로 절차법이 돼요. 절차법. 자,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죠. 요 관계 속에. 그러면 민법하고 그러면 등기법의 관계는 뭐냐?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실체법은 뭐냐?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절차법의 목적이 실체법이고, 그러면 실체법의 수단이 무슨 법이다? 절차법.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뭐죠?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해봐요. 이 차체가 뭐예요? 이게 민법이에요. 이 바퀴가 뭐냐면 바로 절차법, 등기법이 되는. 민법이 아무리 잘나도 이 바퀴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라는 요 관계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요 관계에서 이제 그러면 요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따져보자. 봐봐요. 요 사인이 팔았으니까 등기를 누가 해줘야 돼? 애가 해줘야 돼. 근데 애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럼 등기를 안 해주니까 B가 애한테 뭘 요구하죠? 등기 청구권을 요구해. 그래서 등기 청구권 써봐요. 자, 그러면 요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죠. 그럼 뭘까요? 이게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대 사인이 되겠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사인 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이 누구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국가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개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왕 나온 거 김에 우리 한번 잡아보죠. 등기 청구권은 뭘까요? 실체법. 요거 뭐예요? 등기 권리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요구하는 자. 당연히 나오죠. 근데 또 외우고 있어요. 뭐라고 외우고 있는지 아세요?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관계 속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냐? 권리자는 이익을 받으면 모조리 다 권리자라고 그래요.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으면 모조리 등기 의무자라고 그럽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당사자가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행위. 그래서 거기 226페이지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는 거기 옆에다 써봐요. 자, 세 가지를 한번 써봐요. 그럼 밑에 내용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자, 앞에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 등기 신청행위는 그럼 봐봐요. 당사자가 어디로 오죠? 등기소로.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능력. 자, 그러면 당사자가 뭐예요? 등기하러 왔어요. 그러면 돼. 등기하러 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진짜 등기할 의사가 없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진짜 등기하려면 진의가 있어야 돼. 진의. 진짜 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로 와서 뭐예요? 등기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일정한 형식을 갖춰줘야 돼. 뭐예요? 요식행위. 즉 서면이라는 거죠. 서면. 자, 신청서를 작성해줘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기 신청행위는 봐봐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의가 있어야 되고, 요식행위, 즉 서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외운다고. 그럼 등기 신청행위는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 저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봐봐요. 등기 신청행위는 사인이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죠. 그럼 사법상 행위일까요? 공법상 행위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등기 신청 행위는 결론적으로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공법상 행위가 된다. 과거에 한 번 또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걸 이제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그 밑에 봐봐요. 등기 신청의 유효 요건 나왔네. 가로 1번 줄 쳐놔봐요. 등기 신청 능력. 가로 1번에다 줄, 큰 제목에다 줄 한번 꺼놓으면 되겠네요. 그 오른쪽 가서 가로 2번 등기 신청의 진위 줄 꺼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형식의 무슨 성? 요식성. 봐봐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요걸 우리 2차 선생들의 문제점은 뭐냐?
2차 선생들은 주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전부 암기를 해야 돼, 속된 말로. 근데 이 암기 사유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바로 2차 선생님들의 할 뭐예요? 몫이라는 겁니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등기 신청 행위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해 보죠. 자, 등기 신청 행위. 그러면 당사자가 여기로 온다. 등기 신청 능력.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로 와서 진짜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럼 당사자가 등기소로 와서 서면을 작성해 줘야 돼. 무슨 행위? 요식행위. 요식행위라. 자, 그럼 거기 옆에다, 그 밑에 3번을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3번. 등기 신청 적격.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등기 신청 적격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1호가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이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호가 중요하듯이 2호가 별표 5개죠. 왜 별표가 5개예요?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건 이제 등기가 안 되는 자, 되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적격이라는 거예요. 적격.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써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능력. 자, 이것도 구분을 안 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예요? 능력. 이거는 뭐예요? 적격. 그러면 여기 밑에다 하나 써봐요. 유아 2살짜리라고 생각해요. 유아 2살짜리.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부터 구분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유아 2살짜리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앞으로 등기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네.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셔야죠. 자, 그러면 유아라는 것은 뭐냐? 알고 봤더니 유아는 뭐예요? 읽어봐요. 자연인이네, 자연인. 그렇죠? 그러면 그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연인과 법인.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돼?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를 두 자로 건친 뭐예요? 법인.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맘때 서울특별시를 두 자로 건쳐봐라. 서울이래요. 세 자로 건쳐라 그럴 때 서울시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거는 리갈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도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뭐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리꼴이라고 한번 써놓고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고 요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러면 요거 엄마하고 요거는 유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마는 뭐가 돼?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 유아는 등기 권리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는 써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예요. 니걸. 자,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 당사자 능력.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엄마는 현재 등기 명인이죠. 그럼 요 앞으로 등기가 되는 애. 그러면 뭐예요?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거 뭐라 그래?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겁니다. 자, 민법에 무슨 능력에 해당될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능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된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잡아놓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거기 227페이지 맨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봐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참고 표시를 해놓고 별표를 3개 해놓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앞으로 계속 예를 듭니다. 박찬호 장학회를 예를 듭니다. 자, 박찬호 장학회 법인이에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러거든.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야. 그럼 박찬호 장학회를 등기를 안 돼야 되겠죠.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얘를 특별법에다 이제 등기법에다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찬호 장학회도 등기해주자. 그러면 거기에다 써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냐? 등기 명의는 뭐예요?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야.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가 되고요. 자, 등기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없죠. 등기소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바로 등기 신청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명칭,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등기 명의인가, 등기 신청인. 등기 명의는 누가 돼요? 박찬호 장학회.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면 등기 명인이 누구야?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에서 박찬호 장학회 회장에서 회장님은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어때요? X. 회장은 단지 뭐가 되는 거죠? 등기 신청인이야. 이게 포인트를 잡아두는 게 오늘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개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신청 적격 반대말은 부적격자. 그럼 부적격자를 몇 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워낙 이 파트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은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227페이지. 그러면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신청이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줄 쳐놔봐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2번에 뭐가 나오죠? 법인. 그러면 거기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따로 별표 3개 관리하고 대표적인 예를 아까 누구를 들었죠?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 등기 명의는 누가 되죠? 박찬호 장학회가 되고요.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가로 3번의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되는 경우 그러면 요거는 오른쪽 가서 박스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적격자, 부적격자, 적격자 X 이게 나와 있네요. 그걸 이제 초토화시켜야 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격 X 요거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왔죠? 태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죠. 자, 이해를 하셔요, 이제 태아. 자, 태아입니다. 그럼 봐봐요. 이게 뭐예요? 태아죠. 태아는 뭐예요? 자연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자, 태명 이름을 길동이로 한번 적어볼게요. 작년에 모 출판사 과장님이 계셔요. 과장님이 계시는데 한 4년 벌써 이제 5년 6년 전의 일이네요. 과장님이 이제 사모님이 애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래 태아보험을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야, 그러면 식물인간 몇 년? 8년 누워 있다가 그래서 과장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년 누워 있다가 애가 8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매년 병원에 8년 동안 누워있는 것만 봐서 지금 그래서 결국 8년 뒤에 돌아가셨지만은 그건 마찬가지 길동입니다. 봐봐요. 길동이 태명으로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민법 내공이 좀 쌓였나 봐봐요. 정지조건. 정지조건이 뭐예요? 자, 후회 발생, 장차 발생이죠.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티커를 사주마. 이게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해제조건은 뭘까요? 해제조건은 장차 소멸이죠. 네가 1학년 때 3.5를 맞췄다. 그러면 3.5 이하면 장학금 수혜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3.5 이상을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학점 3.5 이하를 맞추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장학금 수혜를 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조건?
해제적 건설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썰을 붙여볼게. 이제 학설이 나타나. 자, 길동이 태명이죠. 길동아. 네 앞으로 지금 아파트 30평을 등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등기가 안 된단다.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정지조건서는 아직 길동이도 등기가 안 됐죠. 살아서 태어나야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해제조건서는 일단 등기가 돼. 그런데 살아서 태어나면 그대로 유지되고, 그럼 사산되면 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무는 번거로운 걸 좋아해요? 안 번거로운 걸 좋아해요? 안 번거로운 거. 그러면 판례는 무슨 조건설? 정지조건설. 그래,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정지조건설이라고 써놨죠. 그 정지조건설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판례. 그래서 판례. 그럼 태어는 그러면 등기가 돼야 한대? 안 되죠. 자, 이번에 뭐가 있죠? 이번에 민법상 조합이네. 자, 민법상 조합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 힌트 줬죠. 법인이 아니니까 요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옆에다 써놔요. 이때는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됩니다. 조합은 전원 명의로. 자,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되되 합의의 총이에요. 합의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로 등기됩니다. 합의로 등기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조합은 전원 명의로 뭘로 등기된다. 합의. 그 옆에다 주의라고 하나 써놔요. 자, 농협협동조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앉아있는 사람들은 참 잘해요. 작년에 이맘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작년에는 참 80, 90% 이상이 뭐라고 그랬느냐. 봐봐요. 농협협동조합 두 자로 건쳐봐요. 작년에 두 자로 건쳐봐라. 농협 이러더라고. 농협이 아니라 법인이야.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뭐라고요? 법인. 저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합 중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그럼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수산업협동조합 뭘까요? 법인이죠. 그럼 법인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어. 아까 자인인가 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안 돼, 자체적으로. 근데 농협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법인이니까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뭘로 등기될까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총유 합의. 거기까지.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학교 거기에다 명자를 붙여봐요. 학교명. 자, 학교명 자체는 뭐예요?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돼. 왜 등기가 안 되느냐?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명 자체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옆에 쭉쭉 써놔봐요. 사립학교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사립학교는 가로 열고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는 거야. 재단명. 자, 공립학교라고 써봐요. 공립학교는 뭘로 등기될까요? 지자체명으로 등기가 돼. 지자체. 자, 지자체명으로. 지자체명. 자, 국립학교라고 한번 써봐요. 국립학교는 요거는 국가명으로 등기가 돼. 국가명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명 자체는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어. 그러면 봐봐요. 서울대학교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서울대학교는 뭘로 등기될까요?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야. 자, 서울시립대학교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등기는 뭘로 될까요?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무슨 명으로? 재단명으로. 그래서 공립학교, 지자체명, 그 다음에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 그러면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 등기가 안 돼요. 자, 4번에 읍면동이 나와 있네. 읍면동이. 자, 그러면 이제 읍면은 요 동그라미 쳐놔요. 읍면은 100% 등기가 안 돼. 근데 동리는 줄 쳐놔요. 동리는 예외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세 가지를 싹 샘플로 잡아요. 자, 요 세 개를 하나 써봐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그 다음에 구로동 조기축구회, 구로동 조기축구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구로동 조기축구회. 자, 그러면 이제 써놨으면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따라보죠. 면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요 자체는 등기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엄면은 자치단체가 없거든. 이렇게 가려봤어요. 등기가 됩니다. 공법인으로서. 자, 이렇게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그러면 경상남도를 두자고 그러지만 경남 그게 아니라 법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인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줄 쳐놔봐요. 요 구로사동은 등기가 안 돼요. 예,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구로사동을 행정동이라고 써요. 행정동은 등기가 안 돼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동의. 그래서 우리 지적파트에서 행정동의와 법정동의를 배웠죠. 이게 행정동의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서울특별시 등기가 돼요. 두 자로 원지만 법인 이렇게 해서. 자, 구로동 조기축구회 줄 쳐놓고 요 앞에 구로동 이렇게 화살표 놔요. 이때 구로동은 행정동의가 아니라 법정동의야. 그래서 이때는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구로사동하고 요때 구로동은 의미가 달라요. 요때는 행정동의고 요때는 법정동의가 돼요. 그래서 법정동의. 그러면 요거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박찬호 장학회랑 똑같아요. 구로동 조기축구회 등기 명의는 자체가 되고요.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구로동 조기축구회 회장이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엄면은 몇 프로? 100% 등기가 안 되고 동의는 A 조건이 있다. 무슨 동의? 법정 동의. 구로동 조기축구회.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제가 샘플을 만들 거예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구로동 조기축구회.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예를 딱 들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기타가 나있네요. 기타, 대한민국 재한 경우의 지부 명의 등기,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명의 등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조합. 얘네들은 판례가 인정하니까 눈으로 익혀놓으면 되고요. 자, 근데 또 하나 적어놔 봅시다. 자, 불국사라고 한번 써놔요. 불국사. 자, 불국사는 어때요? 불국사는. 자, 경제의 불국사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등기가 돼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 사찰을 하나 줬어요. 간판을 불국사로 탁 붙였어. 그럼 불국사로 등기가 안 되겠죠. 개인명으로 등기는. 그러면 이 불국사가 등기가 되려면 이렇게 써놔요. 전통 사찰 보존법에 등록된 사찰. 등록돼야만 불국사 자체로. 그러면 이 불국사도 뭐하고 똑같아요? 박찬호 장학회하고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그러면 경제에 있는 불국사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주지스님이 높아요? 실력은? 주지스님이 높을까요? 총무스님이 높을까요? 주지스님이 제일 높겠죠. 근데 실세는 뭐예요? 총무스님이에요. 총무스님이 뭐예요? 요게 있거든. 돈을 만지거든. 1년에 약 150억에서 200을 만진다고. 그러니까 총무스님이 더 빽이 크기는 해요. 그러면 경제의 불국사는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등록된 사찰. 그럼 앞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우리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세상은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 불합격, 합격이 중요한 것도 하겠지만은 일단 부지런히 애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밑에 2번 봐봐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 줄 쳐놔봐요. 자, 당사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쪽으로 와봤네요. 자, 그럼 뻔하죠. 그럼 봐봐요. 이쪽으로 왔어요.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A가 뭐예요? 단독 신청.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그러면 저 1번의 공동 신청주의 줄 쳐놓고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1번의 등기 의무자 권리자. 자, 그럼 아까 우리 미리 이제 요 관계 속에서 봐봐요.
실제 법상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확실히 두 번 들을 때하고 첫 번째 들을 때가 다르죠. 그러면 실제 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그러면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자,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럼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실제 법상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 찾았어요. 자, 등기 청구권이라 하면 협력을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놔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두 번째 줄이죠. 그러면 실체 법상 등기 의무자는 두 번째 줄.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이게 바로 실체 법상 등기 의무자. 자, 절차 법상 권리자는 거기에서 이익이라고 동그라미 쳐놔요. 이익. 첫 줄의 끝에 이익. 그러면 절차 법상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 동그라미 쳐놔요. 불이익. 자, 그러면 여기 양자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잘 따져봐야 돼. 양자의 관계에서.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을 뭐예요? 행사의 상대방이 되죠. 근데 얘가 등기를 좀 해주고 싶어. 등기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등기를 안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등기를 안 해가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A죠. A가 왜 불이익을 받아요? 재산, 그러면 A가 재산세도 내고 기타 공과금을 내게 되잖아. 그럼 등기 좀 받아가. 그러면 등기가 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되잖아. 그렇죠? 등기를 해가면서 불이익을 받게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그러면 이게 뭐냐? 등기 좀 받아가 임마. 이게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오른쪽 양자의 관계를 가봐요. 양자의 관계에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옆에다 예를 하나 들어놔요. 좀 전에 했던 예. 뭐라고 써놨죠? 등기 인수 청구권. 자,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조심할까 한번 봅시다. N쪽으로 다시 오세요. N쪽 페이지. 자, 그러면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자,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근데 여기 봐봐요. 한매가 뭐예요? 한매가.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죠. 그러면 이 한매 특약 등기는 누가 해달라고 할 수 있죠? 매도인.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요. 그럼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 간 한매 등기 줄 찾아봐요. 그러면 한매 등기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종 신문에 많이 등장하고요. 자, 그러면 거기 전세권 설정 동그라미, 전세권 말소 동그라미 두 개 묶어봐요. 두 개 묶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전세권을 말소하면 누가 권리자가 될까요?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그럼 읽어봐요. 설정, 말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중요해. 근데 사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중요해.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읽어봐요. 뭐죠? 1억이죠. 1억을 내린다. 감액이 정액이. 감액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을 감액 등기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될까요? 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A가 되겠죠. A가 그러겠죠. 만약에 감액 등기를 하려면 여기에 B가 조폭이라고 생각해봐요. 야마 네가 언제 나한테 줬냐.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감액 등기는 그러면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감액 등기는 뭐하고 같아? 말소 등기하고 같네. 나중에 시험에 감액 정액이 많이 나와.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정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액 등기를 5천만 원을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 누가 불이익을 받아요? B. 그래서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설정 동그라미 있잖아요. 설정. 자, 설정 위에다가 거기 뭐를 쓰느냐 하면, 자, 정액 등기라고 써요. 정액. 자, 정액 등기. 자, 거기 말소 등기 위에다가 뭐예요? 감액 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봐요. 정액은
권리자 의무자가 뭐하고 같아? 설정 등기. 그러면 정액 설정, 감액은 말소. 다시 정액은 뭐라고? 설정, 감액은 말소. 이걸 조심해야 돼.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약간 혼란을 가정하기 때문에 자꾸 다시 한번 해보죠. 정액, 설정, 감액, 말소. 이걸 자꾸 반복 학습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그 오른쪽 가로 3번 봐봐요.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의 구별 나와 있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박스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체크 플러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한번, 자, 눈 뜨고 읽어봐봐요. 등기 청구권이란, 읽어봐요. 사인 대 사인. 등기 신청권이란 사인 대 국가죠. 이걸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사인이 몇 사람? 두 사람.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돼요. 등기 신청은 사인이 한 사람이 가면 무슨 신청? 단독. 두 사람이 가면 공동 신청이 되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공동 단독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무슨 신청에서만?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상속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에요. 단독. 그럼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건물을 신축했어요. 단독이 공동이 단독이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은 자, 건물의 신축은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뭐는 발생하지만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애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이 사인이 사인을 통해서 이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이 국가를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네요. 읽어봐요. 신청, 이 신청의 대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사건, 개인 대 개인. 자, 개인 대 국가.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거기 3번 줄서 나와요. 공동신청, 요걸 특히 조심해놓고 등기 신청은 단독신청, 공동신청. 올해는 정리 잘 해놨네요. 4번에 판결로 강제 실현할 수 있으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소송 줄쳐놓고 그 앞에다가 뭐예요? 4번 앞에다 가로 열고 써요. 그러면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 써요. 이행 판결이 되겠죠. 이행 판결은 6조에 7조에 186조로 가게 되겠죠. 자, 4번은 판결로서 강제 실현할 수 없다. 소송으로 구제할 수 없고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무슨 신청? 이 신청으로 구제한다. 사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착시 현상이 벌어질 뿐이지.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것 좀 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신청이다? 당사자 신청, 원칙은 공동, A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러면 이번 단독 신청 별표 3개를 딱 해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많느냐? 그러면 그 옆에다 단독 신청 옆에다가 가지를 3개 펼쳐서 1 하나 써봐요. 단독 신청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표제부 등기들. 자, 표제부 등기는 왜 단독 신청일까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어디에 걸려요? 표제부. 그래서 샘플 하나 만들어 놔요. 아, 멸실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수용은 누가 하죠?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가. 그럼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수용은 단독 신청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죠?
상속 등기네. 그럼 누가 없죠? 의무자 자체가 없죠.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 상속 등기.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그러니까 주로 단독 신청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표제부 등기라든지 등기 진정성 보장되든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이게 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일단은 이번 달 곳의 단독 신청 별표가 3개다라고 잡아두시고 주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걸 한번 잡아놔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오른쪽 박스 밑에 한번 봐봐요.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판결이 안 등기. 이게 골칫덩어리야. 자, 판결이 안 등기를 특별 관리하셔야 돼요. 자, 판결이 안 등기 그 앞에다 별표 새겨놓고 판결이 안 등기.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요. 판결이 안 등기 딱 2개만 샘플을 잡아놔요. 자, 판결이 안 등기. 자, 판결이 안 등기는 그 옆에다 첫 번째 써놔요. 첫 번째. 자, 일단 판결은 몇 종류가 있죠? 3종류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판결은 여 옆에다 하나 써놔요. 등기 진정성이 보장됐다.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하고는 부족해요. 등기 진정성.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된다는 거. 강제 집행력. 자, 그럼 벌써 눈치 빠를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이행, 확인, 형성. 그럼 여기에서 판결문 자체가 뭐예요? 강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 있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맞아, 이행 판결이잖아. 그렇잖아요. 형성 판결은 또다시 집행 권한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등기 진정서상과 그러면 대표적인 뭐예요?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이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이행 판결.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 돼. 확인, 형성. 연애들은 공동 신청이 됩니다. 무슨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러면 이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사이비 종교 있죠. 사이비 종교를 뭐라 그래? 2단. 그래서 2단이라고 써요. 나중에 이제 2단. 그러면 이행 판결 나왔으면 단독 신청이야. 나머지는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몇 개 나왔네요. 단축해서. 그건 한매건 행사 뭐라고 그랬죠? 행직, 직권 말소. 그러면 요역지는 직권, 성역지는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2단.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자, 성사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성사한 등기 권리자. 성사한 등기 권리자, 성사한 등기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원칙이네.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A는 다음 달 고세해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사한 자만이 할 수 있어. 근데 성사한 자만이 원칙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성사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을 예약해 주니까. 그렇죠?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 원칙 요거 하나 잡아놓고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적어놓자고요. 자, 기판력의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기판력의 개념. 기판력이란 뭐냐면 이렇게 써놔요. 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바로 기판력이라고 그래요. 기판력. 그럼 이제 개념 하나 잡아놓고 자, 다음번에 이제 4개를 하나 더 쓸 거예요. 요 4개 하나 공간 비워놓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고서는 요 정도.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무슨 판결만 한해서 단독 신청이다. 이행 판결. 그래서 요거 2단. 이렇게 한번 잡아라. 요 2개만 어디 한번 찾아서 줄 한번 꺼놓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1번 줄 한번 쳐놔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부동산 등기법 23조 판결은 채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의사 표시할 것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말하며 그래서 이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단 써놔요. 단순히 확인 판결이나 생성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예외 조건이 있어요. 그게 2번이에요. 2번이 공유물 분할 판결 줄쳐놔 봐요. 그거는 다음 달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공유물 분할 판결만 시험법이에요. 거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막강한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한번 봅시다. 가로 4번을 한번 가봐요. 가로 4번.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절차. 그래서 신청이 나와 있어요. 거기 신청인은 뭐라고 그래요? 성사한 권리자, 디언, 성사한 의무자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성사한 권리자, 성사한 의무자만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궁금해요. 근데 왜 원칙이 성사한 자인데 A가 있습니까? 그러면 궁금하면 미리 한번 기동량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죠.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근데 A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근데 A가 5분의 4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분의 1일까요? 5분의 1이겠죠.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한 판 붙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판결?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판결서를 한번 볼까요? 판결서에 A 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B 지분도 나오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결서에 A 지분, B 지분이 나와. 그러면 A가 성사하면 얼마만큼? A가 성사하면 얼마? 5분의 4. 패소하면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서에 A 지분, B 지분 나오니까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고 성사한 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 패소한 자 모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달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이제 써주게 될 겁니다. 그거는 미리 기동력.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이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원칙이 무슨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이잖아.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 그러면 단, 공단, 이단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왜 단독 신청인지 아시겠죠? 판결서에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A를 몇 개를 끌고 다녀요? 2개. 그래서 막중한 판결이죠. 하나만 끌고 다녀도 괜찮은데 A를 2개나 끌고 다녀. 처녀 총각인데 나쁜 놈이죠.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하나가 있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래서 막강한 판결이야. 아주 나쁜 놈이죠. 애인을 2이나 데리고 다니니까. 이번 달고서는 거기 의미까지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가 중요하다. 이 정도 우리가 잡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와봤습니다.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제3자. 원칙은 무슨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 A가 제3자에 의한 신청. 뒤에 넘겨볼까요? 그게 진짜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쭉 넘어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가 나와 있냐면 240페이지로 가봐요. 240페이지 제3자에 의한 신청 찾았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요거 우리 치고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